예,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무안현지에서 올라오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예. 어제 내려가서 하루 종일 자원봉사 하다가 늦게까지 하고 이제 아침에 일찍 오늘 이 방송 때문에 KTX 타고 조금 전에 용산역 도착해서 바로 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아침에 현충탑 참배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는데 1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좀 이제 무안공항 안에 있는 분향소에 참배하고 좀 자원봉사 일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참배하는데. 아, 그 줄이 길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뭐 1km가 더 넘게 이렇게 2km 가까이 2km. 예, 이어져서 계속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셔서 분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예. 분향은 좀 밤에 하자라고 하고 바로 이제 1층에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전남 자원봉사 센터.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저도 신청해서 이제 자원봉사복 받고 그렇게 활동을 했죠. 어제 이제 2층에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와 계셔서 역할을 좀 하셨는데 저는 어제 지금 뭘 이게-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박스 날리는 일인데요. 예. 정말 너무나 많은 물품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하고 이제 또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인데 요 박스는 이제 어떤 박스냐면은 그 등산용품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패딩 물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패딩 물품 주시고 요 장면은 제가 이런 거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한번 우리도 예. 좀 보고 사실 지금 우리 정어리 TV에서도 저쪽에 지금 지원 물품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인류 국민이다. 예. 그 예전에 이제 탄핵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빚의 혁명을 할 때 선결제 문화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안공항 여기에서는 전국에 있는 많은 시민들께서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그 물류 배송업체들한테 많은 물품들을 갖다 후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톤 차 가득 이 공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그 5톤 차 안에 있는 물품들을 다 내리고 그 내린 거를 갖다가 다 모여서 이제 해체해 갖고 다 품목별로 여성 생리대 또 뭐 면도기, 칫솔, 수건 또 뭐 의류 같은 것들, 속내의 이런 부분들 실제 유가족분들과 거기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중요한 필수 품목들을 갖다가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컵라면도 많이 내려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자분들이 다 나서서 그냥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누가 뭐 지휘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스스로 이제 좀 더 연륜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대로 딱 정리해서 따르고 그렇게 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게 딱 마무리하고 그럼 또 5톤 차가 또 들어와요. 예. 또 들어오면 이제 그걸 또 정리하고 저는 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세계 최인류인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3류, 4류구나. 그래서 정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원봉사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글도 올려주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요. 예, 어제 그 유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고통 속에 계시고 또 DNA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어제 다 마무리됐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유가족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해 주실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안에서 뭐 역할하는 부분들 이제 뭐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막 이렇게 조율하는 역할 하는 것도 하시지만 실제로 저처럼 자원봉사 센터로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직접 신청해서 하시겠다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지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영등포 구청장 했던 최현일 의원, 예. 또 목포에 또 광주서 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내려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까 통화했더니 일하고 있다고 예,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이렇게 좀 돼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힘이 좀 되시겠죠. 사실 연대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그거야말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치인들이 또 이럴 때 더욱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저는 오늘 의원님 오시면 맨 처음 질문을 국회의원 김준혁이 아니고 역사학자 김준혁 교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 여쭤보고 네네.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윤석열의 이런 것을 훗날 역사가 이렇게 딱 기록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이걸 평가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뭐 임금들 중에 악명이 높은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연산군이다 그러면 이제 폭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혼군이다. 혼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고 그리고 무능하고 또 자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갔던 군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한 사람. 이게 혼군이죠. 특히나 가장 혼군의 대표적인 것은 무속에 심취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 말만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세종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 후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도 많았고. 그런데 세종이 자기가 아주 총애했던 후궁이 자기 오빠를 아주 미관말직으로 좀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후궁을 궁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어린 것이 내가 사랑을 해줬다고 해서 자기 친척의 인사를 부탁을 해. 제가 만약에 더 크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국가 경영을 위해서 골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왕들은 어떻습니까? 연산 장녹수한테, 그죠? 광해군 김상궁, 우리가 김계시라고 하는 김상궁한테 그냥 절대적으로 빠져갖고 온갖 미신에 빠져서 국가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군의 대표적인 것은 무속과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권력욕을 갖고 있는 여인들에게 빠진 왕을 혼군이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혼군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예. 옛날 왕에 비교한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 현대사에서 봤을 때 저는 현대사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승만하고 매우 유사하다. 사실은 보수적 인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2번이나 탄핵됐던 인물입니다. 아시겠지만 1919년 3월 혁명으로 인해서 상해 임정이 꾸려졌을 때 초대 의정원장,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때 탄핵됐잖아요. 그 탄핵됐던 사람 너무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탄핵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떤 탄핵 사유가 돈을 있었어요? 횡령했었으니까. 횡령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해는 오지 않고 지금 국내에서 많은 국민들이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그 돈을 국가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개인이 착복을 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탄핵을 받은 겁니다. 당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매국노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하는데 이승만은 현재 있는 나라 팔아먹는 것만이 아니라 없는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방 이후에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국전쟁 기간에 혼자만 한강 넘어서 도망갔죠. 그리고 다리 폭파했죠. 수많은 양민들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거창 양민 학살부터 시작해서 보도연맹 많은 양민들 학살했죠. 거기다가 반민특위 만들었는데 반민특위 해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우리나라의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윤석열의 내란 구테타가 철저하게 반민특위 해체를 전 모델로 삼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민특위 해체할 때 있던 사전의 일이 뭡니까? 국회 뿌락치 사건입니다. 예. 당시 친취적이고
또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재원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정풍운동하고 개혁운동하면서 친일파 청산운동 했었거든요. 그들을 모두 다 반국가 세력 간첩으로 몰아서 체포하고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하는데 결국은 온갖 악한 세력들 다 불러 모아서 국민들 4.19 때 총살 발포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의 윤석열의 모습은 물론 박정희도 있고 전두환도 노태우도 있지만 가장 유사한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은 이승만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2번 탄핵이 됐는데 저는 윤석열도 이번에 반드시 탄핵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파면이 되면 그거를 반드시 내년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의원님이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교육위원회 상임위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부 총리 대상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 교과서는 이미 다 발행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2026년의 교과서의 역사 교과서 또 사회 교과서에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이 과정들은 기술해야 된다. 추가 기술해서 학생들에게 읽히게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그 수많은 군인들이 어쩔 수 없는 명령에 의해서 국회에 난입을 했지만 그들이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또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 또 국회를 둘러싸고 했지만은 그러나 시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가장 큰 것은 바로 민주시민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의 진보 교육감 체제 하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던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군인과 경찰이 되었을 때 그 민주시민 교육 받은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잘못된 권력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이 윤석열의 잘못한 내용들, 내란 세력들의 잘못된 내용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내란이 있어서도 안 되고 탄핵을 받는 대통령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안 될 딱 3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탄핵 과정에서 반드시 기술해야 될 내용들은 무리한 그런 이 비상계엄을 내린 그 상황들. 그래서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한 이 상황, 이거 반드시 기술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적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국회가 탄핵 가결한 내용, 12월 7일, 12월 14일 이 내용, 이거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그 뒤에 바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진 내용들. 이게 사실 불행한 역사거든요. 불행한 역사지만 이 불행한 역사를 저는 기록해야만, 그래 학생들이 그것을 보아야만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고 담대하게 막아선 것, 이것도 꼭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하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7일, 14일 날 그 탄핵을 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많은 국민들의 바로 응원봉 혁명입니다. 과거의 촛불혁명에서 이제 비세혁명, 응원봉 혁명으로 이제 노소의 조화, 또 그 남녀의 조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광장에 나갔습니다. 국회와 광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의 역사. 저는 그 소위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적 질서 체제가 전 세계에 구도화되어 있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저는 2024년 12월에 바로 이 한반도 남쪽 땅에서 만들어졌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오늘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1월 3일, 4일로 봤습니다. 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 이유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 같아서야
체포영장 떨어지고 바로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최근에 공수처장을 유심히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수처장을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를 하는데 왜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뭐 대통령님에 대한 예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윤석열이 임명을 해서 윤석열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이게 할 거예요. 하는데 하나하나 디디고 가는 거. 요것도 체크하고 요것도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해 가는데 국가의 애도 기간에 대한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1월 1일 이제 첫날이고 1월 2일 그 첫날을 이제 대비해서 새해가 시작되는 실제 모든 이제 정치라든가 또 뭐 기업들 새로 시작하는 이 첫날을 좀 피해주고 3일날 하게 되면 국가 애도 기간에 대한 생각과 또 업무의 어떤 시작들 이런 전체적인 걸 보고 또 대통령 경호처의 어떤 무례함들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는 3일날 9시 이전에 8시 정도에 나갈 거다라고 미리 예상하고 저희 이제 보좌진들한테 3일날 갈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아까 KTX 타고 올라오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받은 내용들을 계속 올려주더라고요. 2일날 조금 이따 이제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승합차 2대가 공수처에서 출발했다 막 이래가지고 내 예상보다 다르긴 하지만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쎄 아직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윤석열이 어제도 정말 악마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 충동질을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그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에 의지해서 버텨보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모여들었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경호처는 감히 대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관저 앞에 있는 태극기 모독 세력들. 네. 예. 태극기 세력이 아니라 태극기 모독 세력이죠. 이 태극기 모독 세력들이 저는 엄청나게 세뇌됐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좀비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남들 공격만 하게 하는 이 좀비. 뭐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또 나가는 이 좀비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의 동지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되게 할 리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그 사람들이 지금 공수처에 대항해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수업무 집행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에요, 이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감옥 가게 하겠냐고요. 이 사람들을 좀비로 생각하니까 좀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지키라라고 하는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인조반정 그 날입니다. 광해군이 인조반정되는 날 사실은 그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김계시가 인조반정 세력들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반정 안 일으킨다고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궁궐 수비대장이 인조한테 전하 제가 강력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저놈들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이 믿었어요. 오늘날 경호처장이 걱정하지 마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궁궐 수비대장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반정군이 들어오자 그 창덕궁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가서 창덕궁 도남문 문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무혈입성하게 된 겁니다. 광해군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꽁꽁꽁꽁 숨어 있다가 도망가는데 골담을 넘어갈 수 없어서 막 헤매다가 내시 한 명이 비밀 넘어가는 데가 있다.
사실은 궁궐 안에서 궁녀들이 골 바깥에 밤에 몰래 넘어갔다 왔다 하는 개구멍. 그런 개구멍이 아니라 사다리가 은밀하게 있었던 거예요. 낮은 담 있는데 창덕궁 후원 뒤에. 예. 그래서 사다리를 궁녀들이 넘어다니는 그 사다리를 왕이 타고 넘어가서 도망갔다가 자기가 잘 아는 내시 집에 갔는데 그 내시가 가장 친한 내시였거든요. 그 내시가 바로 반정군한테 밀고 해서 그대로 잡혀간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 믿는 그 경호 세력들, 윤석열이 믿었다라고 하는 측근 세력들, 저는 오늘 만약에 내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가지고 인력이 동원되면 그 순간 진압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바로 그 태극기 모독 예. 세력들인데 그 사람들은 정말 거짓 유튜브에 세뇌화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그 표현 좋네. 우리가 태극기 부대 그러는데 태극기 모독 세력. 태극기 모독 세력이죠. 그러네요. 저 여기 지금 요즘 민주당 의원님들 다 태극기 차고 제가 계시던데. 민주당 의원들 전체 의원총회 할 때 네. 태극기를 왜 달아야 되는지. 우리 김 제가 의원님 아이디어시구나. 예, 뭐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도 네. 어쨌든 제가 의총에서 이 태극기가 왜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 상징물이다. 다른 나라는 뭐 자연의 뭐 이런 저런 건데 이거는 바로 오랜 동안 우주의 철학을 담고 또 음과 양의 조화, 또 사상 팔괴를 담은 정말 너무나 깊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 배지 위에 반드시 달아야 된다.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태극기 다 달고 있고, 그래서 저들에게 빼앗긴 태극기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태극기 모독 세력들, 태극기 모독 부대가 잘못 흔들어대고 있는 태극기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 3.1 혁명 때도 태극기를 우리 국민들이 손에 들었고, 4.5 혁명 때도 태극기를 들었고, 5.18 때도 태극기를 들고, 그리고 6월 항쟁 때도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다. 태극기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태극기 모독 세력들 처음에는 저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다 쫄보들입니다. 그래서 공권력 앞에서 저는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 우리가 그 민주화 시기에 당시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저항한 것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것인데, 저들은 지금 정당성이 전혀 없거든요. 정당성이 없는 저항은 저항이 아닙니다. 예. 정말 태극기 모독 세력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자들 때문에 우리 태극기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기인데, 그것 때문에도 아마 지금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국민들이 줄어든 것도 맞습니다. 그 이유가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다시 온전히 되찾아와야 됩니다.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한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하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2명은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합니까? 이건 대통령 권한을 이건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혹시 민주당에서 저자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없습니까? 지난 31일 날 의원총회를 2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예.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서 그때 정말 의원님들이 분노를 하셨죠. 그런데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조금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 대신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강력하게 당신이 권한대행으로서 2명을 임명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다. 이 강력한 메시지 보내고,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도 잘못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국가 경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경제적 안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최상목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유보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에다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영장 청구된 내용을 갖고 체포를 하러 갔을 때 대통령 경호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합니다. 최상목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윤석열 내란 수계 체포에 대해서 반드시 함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 수계를 갖다가 옹호하고 방어하고 방조한다? 안 됩니다. 오늘 정말 그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데 끝으로 다시 역사학자 입장에서 지금 아까 혼군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주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왕들의 최후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면 다 함께 타 죽을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건지 그리고 대체로 이런 자들의 말로는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아주 혼미해지는 거죠.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어지는 대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식적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국민들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제가 지금 거친 편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친 겁니다. 아니, 그 거칠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 미친 것에다가 이제 악마까지 씌웠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보좌관한테 윤상현 의원 제명 관련해서 내가 추진할 테니까 제명 추진 방안 좀 빨리 좀 찾아봐요. 제발 그렇게 합시다. 예, 저는 이 윤상현 같은 사람 같이 미친 겁니다. 미친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대통령 내가 하겠다. 저 잘못된 그런 아주 미몽에 빠져 있는 저 세력들 되고 내가 하겠다. 결과적으로 저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권력이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옛분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내놓으신 말씀이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그 권불 10년이 최소한 우리나라 땅에서 2000년 이상 내려왔던 거고 화무 11홍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못 간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역사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거꾸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과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 윤석열 이 집단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정권 교체가 돼서 국가 운영을 할 주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스스로 새기는 그런 지금 2025년 새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정말 저자들이 조금이라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올해 우리가 좀 역사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님 좀 올해 많이 좀 나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역사를 좀 깨우쳐 주시면 좋겠어요. 전남대 철학과의 박구용 교수님 잘 아시죠? 어제 그럼요. 나오셔가지고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왔던 계엄군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정말 이게 불법 부당한 것을 깨닫고 보이는 태도였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그들이 역사에서 배운 거죠.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내가 만약 여기에 가담하면 나는 나중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된다. 이런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동학혁명 당시 돌아가신 이름 모를 수많은 농민군, 4.3 항쟁과 여순 항쟁,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되신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운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얼마 전에 트랙터가 네. 남태령을 넘을 때 그때 전봉준 투쟁단과 함께 남태령에 계속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예. 그때 제가 이제 울컥해서 전봉준이 남태령을 넘었다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썼는데 아, 저는 1894년 척양척야를 외치고 대동세상을 꿈꿨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금치를 넘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그 동학군 또 동학군의 뒤를 이었던 3.1 혁명군 또 4.19의 시민들 5.18 시민군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정말 새로운 세상 그들이 꿈꿨던 대동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박구영 교수님이 하셨던 죽은 자가 산 자들을 살렸다. 이 말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김준혁 의원님 모시고 역사 속에서 지금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자주 나오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예.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